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오는 6일 확정 시행됩니다. 바로 내일이라고 볼 수 있죠.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요, 부동산 시장은 상한제 영향으로 집값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상승론에 지금 힘이 실어지는 모습이라는 점 여러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동산 네트워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12시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립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이제 광역교통 2030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SBRT라든가 버스를 이제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BRT라든가 트램 트레인 뭐 이런 라인도 있지만 시중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GTX D 노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셔야 되고요. 2030년에 어쨌든 간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물론 이게 좀 긴 이제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김포 신도시 쪽에서 또는 인천의 이제 그 검단 신도시라든가 또는 계양 신도시라든가 또 이렇게 연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와서 잠실로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이런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어디에 역이 생기고 활성화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시면 자산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수도권 쪽으로 참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비단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으로 가는데요. 토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전국적인 지역축으로 보면 크게 이제 경부축은 개발이 많이 됐고요,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축이 있고 그다음 중부 내륙축이 있습니다. 이 중부 내륙축 중에 이제 수서에서 출발해서 거제도 가는 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부 내륙철도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 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정보는 이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중부 내륙철도인데 공사 중입니다. 2년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요. 앙성역에서 도보 약 5분 한 400m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면적은 304제곱미터 약 9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도 이제 지역이나 이제 지목을 보시면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설 역사에서 500m 안쪽에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토지 특징도 바로 살펴주시죠. 네, 토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상태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평한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세권이 도시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전체가 택지개발로 진행될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 토지에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500m 내외 쪽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이 될 때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어떻게 이 지가에 미치는지도 꼭 명심하셔서 보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부 내륙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충주라는 거죠. 이 충주에서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약 100평 가까이 되는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신설역이 500m 거리 안으로 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지금 나온 김에 그럼 입지 정확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입지 여건을 이제 이야기할 때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도시든 비도시든 역세권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가 역세권 토지에 대한 관심도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부 내륙 철도는 건설 중에 있는데요. 앙성역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500m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결국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전답 상태로 평지이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형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실 이제 주변 지역을 조금만 이제 더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지역은 이제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주거지나 상업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는 주거지나 또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주변에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배후 주거지로서의 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이미 이 주변 앙성역을 1km 전방 또 3km, 4km에는 여러 가지 이제 타운하우스라든가 또 주거 환경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입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와 이제 개발 호재가 좀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그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체는 여기 도시 기본계획상에도 여기가 중심지나 상업지로 만들기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입지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남한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내섬이 섬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로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남이섬처럼 개발하겠다는 장기적인 또 목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 1km 안쪽에는 이제 그 로봇 테마파크도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져 가지고 향후에 관광까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 자체는 지금 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앙성 온천은 탄산 온천으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도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km 안쪽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고요. 역세권이 개발되면 이 역세권 중심으로도 온천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온천 관광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 역세권 개발 사업도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로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앙성 같은 경우가 이제 충주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제 그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수소 경제라고 그래서 수소차의 연료 전지 스택도 여기서 지금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오셔갖고 수소 경제라는 충주 선언도 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큰 산업단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쪽에 서충주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기업 도시가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그 시발점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폴리스라든가 또 첨단 산업단지가 한 330만 평 정도 형성이 되어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 용지가 이제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북부산업단지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추가적인 또 바이오 국가산단도 마찬가지로 또 선정이 되어서 향후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드림파크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앙성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 자체 인근에도 앙성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제 계획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특화산업단지는 또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역세권 주변으로는 역세권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후 신도시로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교통 호재라든지 또 호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가 일단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는 중요한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충주가 이제 신산업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동서 추계 고속도로라든가 남북 추계 고속도로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현재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중부 내륙 축에 또 하나의 이제 축이 생기는데 이 축이 바로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서에서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제도까지 라인 중에 중부 내륙 축에 있는 이 철도는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설되는 노선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역이 어디 있는지 이제 관심이 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역에 들어오지만 그 역의 개발 안미의 큰 역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앙성이 굉장히 그 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앙성역이 가장 핵심인 이제 이유는 이 자체의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온천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중부 내륙철도가 현재 계속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2030 그 충주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도 좀 이 충주 자체를 중심지로 지금 표현을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위험성이 확정이 안 됐거나 내용이 없는 상태지만 여기 완공이 되고 있고 여기를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중심 상업이나 또는 관광이나 여가를 하기 위한 중심지로도 만들어지고 생활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 가치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진에서 계속 이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역은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조감도로 나와 있어서 앙성 역 자체도 이제 조감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보시면요, 앙성역, 이 역이 새로 들어온다는 거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뭐 주거단지라든지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따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이제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토지 투자는 역세권을 항상 핵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기준이 500m 내외 또는 멀더라도 1km 내외에 있어야 되는데요. 역은 계속 이제 건설 중에 있다. 완공 2년 남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중심 상업지나 여가나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표현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다음 인근에 산업단지도 계속해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역세권의 신도시로 개발돼 가지고 배후 신도시로 만들어질 그런 자리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이 인근이 이제 관광 중심지 또는 이제 그 온천지구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뭐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형태의 시설이나 또 우리 코엑스와 같은 전시 행정시설도 들어가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굉장히 개발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인들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인식이 덜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보배와 같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핵심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또 도와드릴 텐데요. 자, 앙성면의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사실 주변에 지금 거래 시세보다는 굉장히 이제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단필지도 지금 많지는 않고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현재 충청부도 충주시에 있는 앙성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가 1억 한 3,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1억 한 7, 8천에 거래되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에 급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용산구는 이제 말씀 안 드리셔도 그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현재 잘 갖추어진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업무 지구 형태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업무지구가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대기업의 어쨌든 건물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강남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집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인데 향후에도 그 수요가 풍부해질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녹지 공간도 많이 갖춰져 있죠. 지금 마주 갖춰진 남산공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최고의 위치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서울 용산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이 상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산은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다 볼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현재도 이제 용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딱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8.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건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용산을 한번 크게 좀 나눠보시게 되면 용산역을 중심으로 또는 신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건물들, 깨끗한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 뒤쪽이라 볼 수 있는 좌측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 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향후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4층 중에 1층 상가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현재는 4층이지만 향후에 이제 이 지가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고층으로 지어져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역 초역세권인데 4층짜리 건물 중에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좀 있거든요. 이 친구가 198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 이쪽에 도심 재생 사업 워낙에 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또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린 상가 그러면요. 정확한 입지 여건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네, 입지 여건은 이제 초역세권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심 중의 중심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이 바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용산역은 현재도 1호선이라든가 호남선, 경춘선 또는 경의중앙선,
뭐 용산역이 있게 되겠지만 향후에는 또 이제 뭐 B노선, GTX B노선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그쪽에 또 4호선도 있죠. 4호선 신용산역도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의 이제 입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심 중에 중심, 서울의 또 중심 중에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어쨌든 한강을 끼고 있고 남산을 끼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좌우측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도심 재생의 사업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신규 교통망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현재도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지역에 해당되는 건설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입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호재나 입지에다가 그다음에 현재 이제 쾌적한 녹지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남산공원도 이제 우측에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도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민족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이제 녹지 환경까지 쾌적하게 갖춰진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 녹지축도 연결이 되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도 잘 갖춰진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입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이제 뭐 개발 호재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측 같은 경우가 이제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급 주거단지로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좌측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축에 보시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명역, 그다음에 용산역을 이어주는 하나의 이제 경부선 축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되는 또는 건설되어 있는 이런 축이 있는데 이 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단지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명역은 캠프킴 부지 개발에 따른 입지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내용, 그다음에 용산역 또 이제 지하광장 개발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용산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이제 이 입지 자체는 굉장히 지금도 훌륭하고 향후에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건 용산입니다. 사실 입지 여건 자체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도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설명을 다시 정리해야 될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딱 중심에 있잖아요. 어딜 가도 교통도 좋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개발 호재들도 엄청나거든요. 여기 또 개발 호재들 거리들 다 스케일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사실 이제 많이 개발이 또 되고 있고 개발이 지금 많이 우측에는 되고 있는 상태지만 좌측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 23년에 이 부지가 한 뭐 4조, 한 7천억, 9천억 정도 매각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굉장한 큰 업무 단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용산역 자체는 어차피 용산역 마스터 플랜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굉장히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게 되겠는데요. 우측에 이제 용산역 지하광장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광화문 같은 광장도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등 호재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호선을 따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 1호선 자체가 경부선이죠. 경부선 자체가 지금 지하화 될 예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하되면서 상부를 거의 마이스라든가 회의시설로 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북부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이제 강남에 어떤 코엑스 같은 형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큰 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이제 개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이게 지하화되면서 남부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다음에 큰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군 기지와 관련된 호재도 여러 가지 있게 되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캠프킴 남양역의 캠프킴 기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뭐 유엔사 부지나 수송부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도 업무지구 또는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호재도 또 이제 큰 교통 호재가 있죠.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현재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서 한창 개발하고 있는 GTX A 노선 아실 겁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는 자리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인 용산에 또는 서울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온다. 또 추가적으로 GTX B 노선도 마찬가지로 용산 서울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이 중심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통 호재가
몰려있는 자리에 또 더욱 들어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B 노선은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신분당선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또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사실은 들어가는 자리마다 부동산 가격이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강남에서 신사 또는 신사에서 용산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선들이 용산에 또 밀집된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2020년 또는 2022년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해서 개통이 된다 그러면 용산역이 기존의 산업단지,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가는 곳에 또 이런 신설도 노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관심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지가들은 꾸준히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의 화상적인 앙상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용산 지금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또 한 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 투자 포인트가 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항상 요약해드리면 항상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업무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주 근접이 지금 지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여기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철도망, 도로망의 중심지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신분당선이라든가 GTX A 노선, B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중심지가 된다가 추가적인 노선도 두 개가 더 들어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거기에 이제 서울역과 아까 말씀드린 용산 이 경부선 라인이 지하화되면서 여기가 전체로 마이스 관련 시설로 이제 깔리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주변이 지금 도심 재생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뀐다. 이걸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도시급으로 전체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그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예상 매매가는 1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이제 현재 300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실투자는 1억 1,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해서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소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 한 가지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호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호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인사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행복한 말인지 불행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7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위 20%의 가격대인데요. 하위 20%의 가격대가 3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강남하고 강남 3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곳들의 이제 실제 실거래가, 대지의 평당가들을 조사하러 다녔었는데요.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제가 듣고 다시 이런 어떤 기사물들을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살 곳과 투자할 곳은 굉장히 분리를 시켜야 되겠구나. 특히나 서민 같은 경우는 17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할 곳과 사는 곳을 분리해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투자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팁으로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방송에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예, 송파구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훌륭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실동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6층 규모의 건물이며 병렬 주차로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중문이 있고 안방과 거실 각각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엽 아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규미 이사님과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이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곳이죠. 송파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다세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남 3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42.29평방미터로 한 15.5평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준공은 이미 났습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건물은 지금 3면 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층 피로티로 주차 공간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면 코너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가시성이 굉장히 훌륭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6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주차 공간들을 확보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1층의 피로티인 경우는 문을 하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노출 위험이라든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두 가지로 두 번 더 출입을 해야지만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친변 안전성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는 다세대가 채광이라던가 앞에 있는 막혀져 있어서 거의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3면으로 다 트여져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이 툭 트여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거기다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큰 창문을 만들어서 바깥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거실이 굉장히 큰 통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이 화이트 톤이고 안에 내부의 채광이 좋기 때문에 싱크 시설 같은 경우는 블랙 톤으로 지금 꾸몄기서 조금 세련된 감들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도 호텔급의 어떤 샤워기 같은 것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휴식 공간으로, 내 집 공간으로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 사이에 어떤 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설치를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제 신혼부부들이 조금 간촐하게 가구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정말 좋은 장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까지 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썼고요. 지금 창문도 통 크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원한 감이 듭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좋지요. 9호선 역세권이라는 사실인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사님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9호선 삼천역에서 재걸음을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잠실 세내역이죠. 예전 신천역에서는 재걸음을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종합운동장에서도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보권으로 여유 있게 걸으신다면 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한 15분 거리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GTX B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급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2호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환승이 가능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왕왕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4통 8달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탄천을 끼고 동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실 쪽으로 우회를 하신다면은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또 남부순환도로로 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했기 때문에 교통의 4통 8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잠실 상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죠. 새마을시장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퇴근 후에 재래시장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롯데 롯데타워라든가 롯데백화점, 제일백화점들이 다 있어서 현대적인 쇼핑과 또 재래적인 어떤 재래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정취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업무지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업무시설 외에도 앞으로 들어올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견인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호재들을 같이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까지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테고요. 또 석촌호수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호수 벚꽃축제라든가 연등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있어서 석촌호수 주변은 사실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광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 집값이 오른다의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내 주변에서 땅값을 끌어올릴 있을 만한 호재가 얼마나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죠. 국제 업무지구인 종합운동장 개발, 마이스 개발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많이 끌었지만 확정적인 단계에서 이제 시작만 하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야구장을 강변 쪽으로 조금 더 뒤쪽으로 미루고 앞쪽은 전면적으로 컨벤션 센터라든가 회의실 또 전시장이라든가 문화공연장으로 만들고 업무 시설들을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주할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GBC 같은 경우는 한 105층 정도의 규모긴 하지만 제2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높은 층을 자랑할 만큼 그런 설계를 가지고 인허가가 난 상황이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그룹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임원진들이 어디서 살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현대그룹 직원들이 이 주변을 포진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실동에 있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 여파는 충분히 예측하시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개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11월 한 10 말쯤까지는 지금 이곳에 있는 공모전이 지금 설계 공모전이라든가 명칭 공모전이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모가 발표될 때쯤 되면은 명칭이라든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쪽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빠르긴 한데요. 탄천 같은 경우는 한 20만 평을 복개를 하고 탄천 유수지까지 개발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사실은 앞서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송파구청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개발로 인해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걷고 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이미 이제 구청장 선거 때 말을 했다, 공약사항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레길이 탄천을 주변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쉬고 갈 수 있고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호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업무시설과 현대 GBC에서 들어오는 업무시설 또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업무 단지까지 따진다고 하고 신규에 있는 또 관광의 어떤 여파까지도 온다면 잠실동을 둘러싸고 있는 곳의 지가 상승은 확연히 보여지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송파를 괜히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일단 지하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에 가깝고요. 그리고 시장도 크게 있죠. 그리고 석촌 호수까지 있습니다. 살기 워낙에 좋은 여건인데다가 그에 반해서 또 정말 거대한 호재들이, 개발의 호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의 가치가 점점 빛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 매매가를 한 3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가는 3억 한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한 5천 정도면 송파동에서도 가장 핫한 잠실동에다 내 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의 이 다세대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규미 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사님의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이사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역삼동 다세대 같은 경우는 수요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굉장히 1인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곳에 있는 인구들까지 합한다면 앞으로 기존의 인구와 늘어날 인구까지 굉장히 많은 수요들을 포진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제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오늘은 이 강남 3구 쪽으로 돌아봅니다. 강남구인데요. 강남에서 이 업무 중심지죠.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요 정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역삼동엔 다세대들 좀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2.89평방미터로 한 16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수는 총 7층 중에 5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져 있고 준공은 2019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층 주차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강남권 같은 경우 사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거의 1세대당 1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 2개의 욕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5인승 엘리베이터로 넉넉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 지금 경비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어서 예전처럼 오픈된 그런 비밀번호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경비실을 통해야만 내 집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구조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총 7층 중에 5층을 가지고 나왔고요. 6층, 7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구조를 만들어서 루프트탑이죠. 옥상 정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테라스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 한잔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친구들과 같이 여담을 나누기에 좋은 공간, 카페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퇴근 후에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구조도 16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15평에서 16평 정도의 다세대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평형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16평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투룸 구조와 좀 널찍한 거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화이트 톤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수입 타일이라든가 수입 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 와, 정말 고급스럽다. 호텔인가 싶을 정도의 고급스러움들을 저희가 장식을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 들이 풀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욕실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인 가구든 아니면 신혼부부든 전부 다 한눈에 반할 만큼 그런 시설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번 여름에 지어졌다는 거죠. 내부 지금 화면 보니까 얼마나 깔끔한 느낌인지 아시겠죠? 화이트 톤으로 싹 돼 있으면서 군데군데 아름답게 또 브라운 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방 구조 이런 거 다 보시면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건물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입지 여건과 또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역상 강남구에 입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호재를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삼역에서 사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다세대 주택을 찾기는 좀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역삼역의 높은 곳이라든가 4m 도로로 고생하지 않아도 눈길이라든가 빗길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삼역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티어
서울역 분당선이라든가 선릉역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남역도 사실은 도보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더블 역세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사고라든가 서울대 입시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내 아이를 어디에 입학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주변에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학교를 아이들에게 전학시키고 싶고 좀 좋은 학군에서 가르치고 싶은 대치학군의 여파까지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학교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선여중과 진선여고의 명문고들이 있고요. 도성초등학교라든가 역삼중학교가 입학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어서 학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지구가 가까워야지 또 고급의 직장인들이 조금 더 임차가 가능해야지 좀 임차도 수월하고 임차에 대해서 좀 어떤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끊임없이 임차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10만여 개가 넘습니다. 이곳에 지금 기존의 종사자들도 거의 10만 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들 외에도 삼성역의 GBC라든가 그 수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어떤 직장 인구 수요의 이동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역삼역,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업무지구와 삼성 업무지구의 중간에 모든 그 업무의 직장인들을 같이 임차인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강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20억대 이상을 호가해서 강남 집값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조금 평형대라든가 이런 곳에 임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상위 1%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삼성동의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여파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지구, 국제교류 복합지구죠. 마이스라든가 현대 GBC까지도 개발 여파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실동의 어떤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GBC의 어떤 임원들이 들어가 살 곳은 어딘가라고 생각해보면 그 주변에서 그 주변의 학군을 좀 더 다듬고 그 주변의 생활 여건이 인프라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여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잠실동과 강남구가 같이 있는 그런 곳에 있고 역삼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부지 개발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죠. 영동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하로 한 아파트 높이 한 13층까지를 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개, 6개의 노선이 이쪽을 교차하고 버스 환승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에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 번씩은 와보고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최대의 환승센터가 삼성동을 중심으로요 지하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바로 다음 역이죠. 역삼역. 여기 그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개발의 호재들도 사실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 왜 들어갈까 싶을 만큼 여기 개통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대기업뿐만 아니라 10만여 개가 삼성부터 지금 강남역까지의 주변에 전부 테헤란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들은 모두 이곳에 어떤 지사라든가 어떤 사무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사나 사무소에 따른 어떤 그 관련 업체들까지 따진다면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기업체의 수순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보실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있어서 여기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도 챙겨주실까요? 네, 가격은 사실은 다른 곳보다는 한 4천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나왔습니다. 예상 매매가가 4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가는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투자금 6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이상, 호텔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보 경매 강좌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규미 이사님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